자, 지금 문재인은 말이죠. 대한민국 망국행 국방안보 외교 열차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국방안보 외교 이 열차가 문재인의 열차가 조금 있으면 이제 지옥행으로 떨어지는데 문재인하고 이 주사파들만 지옥으로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민들은 여기서 살아남아서 제2의 대한민국 재건에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문재인이 어제 오늘 희한한 일을 저질렀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자 오늘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국군의 날인데 한국 공군기가 독도를 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독도 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외교 갈등이 지금 발생을 또 했어요. 어저께 일본 외교부하고 한국 외교부하고 아주 티각티각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그랬더니 문재인 얘네가 염치도 없이 일본 정부에 통지문을 보냈어요. 지소미아 아직 살아있으니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의해서 야, 북한이 미사일 쐈대는데 그 미사일 정보 좀 알려줘 하고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정보를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한국 안전보장회의라고 있죠. NSC라고. 뭐 문재인도 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도 들어가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지소미아 협조로 이러한 정보를 얻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일본 지소미아 협조는 빼고 북한 미사일이 쏜 게 말이죠. 종류가 뭐고요. 이런 식으로 마치 지네가 아는 것처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참 한심하죠. 어저께 일본하고 싸운 놈들이 또 꼴에 일본한테 비굴하게 지조도 없어요. 싸울 때는 맨날 아주 뭐 지들이 잘난 것처럼 하면서 막상 군사정보 하나 알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외교 갈등을 맨날 일으킵니다. 어저께 10월 1일 문재인이 일으킨 외교 갈등, 외교 전쟁의 그 아주 못된 행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 비행을 했는데요. 국군의 날에. 이게 원래는 뭐 한국 문재인 내는 영공 수호 비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공군기 F-15K가 4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상에 있는 독도를 갔다가 남해에 있는 마라도를 갔다가 군산 앞바다 서해의 직도를 갔다가 다시 대구 공군기지로 돌아오는 영공수호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독도를 갔고 마라도를 갔고 직도를 갔는지, 독도를 갔을 때 그 외교적인 의미는 뭔지, 마라도는 외교적인 의미가 뭔지, 직도는 외교적 의미가 뭔지 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방송에서는 말하지 않았고 제가 이것을 보고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 외교적인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심층 분석해서 저 단독으로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 독도, 남해 마라도, 서해 직도를 간 것이 아주 이 문재인의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독도 비행을 했다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중간 수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땅도 되고 일본 땅도 되고 그런 한일 중간 수역이에요. 한국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도 이 지역을 일본도 방공식별구역으로 경계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지금 이 중간 수역으로 한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이가 독도를 팔아먹었죠. 2009년도에 신한일업협정을 만들어서 이때 노무현이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이 독도를 일본한테 팔아먹었다.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팔아먹은 거죠. 그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님 그 전에는 지금 이 한국하고 일본의 이 경계선 위에 독도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독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김대중이가 일본한테 팔아먹고 한일 중간 수역으로 독도를 넘겨준 거란 말이죠. 한국 혼자 여길 지켜도 되는데 굳이 일본도 여기를 관할권을 준 겁니다. 국제법상으로 일본도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문재인이 공군기 4대로 독도 지역을 비행을 한 거는 일본에 대한 공격을 한 거죠. 일본이 분명히 여기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전에 말을 했습니다. 독도에 비행기 들어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난 8월인가 언제 러시아 공군기하고 중국 공군기가 독도 상공을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도 굉장히 예민해져서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이 늘 경계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이 지난번에는 독도의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전 훈련을 독도에서 거행을 했죠. 그것도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도 독도로 비행기 오지 말아라 라고 사전에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일본을 쌩까고 비행기 4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반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비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독도를 가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 마라도를 갔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지만은 마라도는 제주도하고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도는 확실히 한국 땅입니다. 마라도는 확실히 한국 땅인데 여기 마라도를 간다고 해서 일본은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중국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마라도를 갔다 왔다. 그런데 한국 땅은 말이죠. 마라도 이하의 이호도가 한국 땅이죠. 2013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때 우리나라가 방공식별 구역을 확대를 선포했고 이호도를 한국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집어 가지고 왔어요. 중국은 발끈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자 중국은 찡찡대기만 했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친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호도를 방공식별 구역으로
한국 걸로 만들지 않았겠죠.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친중하신 분이 아니에요. 서해의 꽃게잡이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에게 발포하라고까지 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호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번에 문재인이 한국 공군 비행기가 무슨 영공 수호를 하겠다 그러면 이호도까지 갔다 와야죠. 그래야 그게 영공 수호가 되는데 이호도까지 안 가고 마라도만 슬쩍 들렸다가 온 거다. 이거는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한테 빌빌 똥 싸고 온 거다. 그래서 이호도까지 비행을 왜 안 했나? 비행을 못 한 거죠. 안 한 거는 문재인이 중국 시진핑한테 기쁨조 노릇을 한 거다. 꼬랑지 살살 흘리면서 나는 시진핑에게 충성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이호도까지 비행을 안 하고 마라도만 들렸다가 온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 마라도하고 이호도를 보면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마라도는 확실하게 제주도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한국 땅이 확실합니다. 자, 거기에서 143km 남쪽으로 이호도가 있는데 이호도는 한국 측 주장 배타적 경제 수역 EEZ EEZ 안에 이호도가 있고 또 중국으로서도 EEZ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호도는 한국 측 EEZ하고 중국 측 EEZ가 겹쳐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잠정 조치 수역으로 이호도가 있어요. 여기는 중국하고 한국의 중간 수역에 이호도가 있고 한국하고 일본의 중간 수역에 독도가 있는데 문재인은 독도는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고 일부러 일본 기분 나쁘게 하려고 독도를 갔습니다. 근데 남쪽으로는 중국 시진핑 기쁘게 하려고 이호도 안 가고 마라도만 들렸다 왔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확실하게 지금 친중 꼬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죠. 중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호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관할로 국제법상 되어 있고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암초입니다. 땅은 아니고 암초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문재인이 갔다 와야 진짜 영공 수호 비행이죠. 자, 그럼 서쪽으로는 어디를 갔냐 하면은 직도를 갔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문재인 때문에 말이죠. 제가 무슨 이런 직도가 어디 있는지 이호도 막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문재인한테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직도가 어딨냐면요. 대구가 있고 군산이 있고 직도가 있어요. 그 직도는 군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는 중국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군산 시민들 엉덩이 긁어주러 비행했는지도 몰라. 좀 더 이제 그 화면을 크게 보면요. 직도 위치가 이렇습니다. 중국 측 EEZ하고 한국 측 EEZ. 서해상에서도 여기는 그냥 거의 군산 앞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간 거는 중국한테 꼬리치고 중국 시진핑 기쁨조 역할 하려고 직도를 간 거다. 이거는 영공 수호 비행이 아니라 시진핑한테 딸랑이 치고 시진핑한테 아부 떨기 위해서 비행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면 영공 수호 비행이 아니라
친중 비행, 반일 비행이었다. 독도를 간 거는 반일 비행을 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일본을 도발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일본을 자극하려고 간 거다. 이거고요. 남해 마라도는 이거 역시 친중 비행이다. 이오도까지 가지 못하고 마라도에서 깔짝대다 온 거고, 서해 직도를 간 것도 친중 비행이다. 그래서 이번에 비행은 문재인이 국군의 날에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은, 문재인은 중국 시진핑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친중 국가로 가겠습니다. 라고 충성서약을 한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일을 확실히 할 거다. 라고 선언한 게 어제 10월 1일에 국군의 날 행사였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이 되어도 좋소이다 라고 선언한 거랑 같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그 사탄 마귀 같은 짓을 어저께 국군의 날에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아주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자, 어저께 외교전이 터졌는데 일본이 사전에 독도 비행 오지 말라고 중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쌩까고 비행기 4대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일본 방위 장관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 한국의 문재인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외교부에서 일본에다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지들이 강력하게 항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저께 일본과 한국 간에 외교 전쟁이 터졌어요. 이렇게 일본한테 못된 짓 해놓고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지소미아 통해서 일본에게 야, 그 미사일 정보 좀 알려줘 하고 아주 쓰레기 양아치 같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의 국방, 안보, 외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문재인은 결국 문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제가 방송으로 드린 내용들에서 문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냐? 뭐 결론은요. 문재인은 망합니다. 문재인은 확실히 망합니다. 확실히 망하는 이유가 이 나라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려면은 뭔가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깡패 양아치 조폭처럼 행동을 해요. 상식도 없고 법도 지키지 않고 양심도 없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예의 도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군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마음대로 씹으려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녀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막 사생결단 싸워서 이길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은 그 미사일의 정보를 하나도 몰라서 일본한테 물어봐. 얘네들은 어떻게 자존심도 없나? 맨날 일본 욕하던 놈들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그거 알려달라고 연락하는 이 바보들. 줏대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얘네들은 아직 인간 이하이기를 포기한 짓을 국제적으로 해. 국제적으로. 지 마누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진핑이 문재인을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안 하죠. 북한 김정은도 문재인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저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잠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가오잡고 아주 깡패 양아치 짓을 하는데 저거 얼마 못 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박도 이적죄, 여적죄, 북한이 한박도 점령한 거 허용한 거 이거 여적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물어야 됩니다.
독도의 사상 최대 특수전 훈련까지 해서 일본에게 도발을 했었어요. 독도를 통해서 일본과 한일 갈등을 첨예하게 합니다. 일본하고 그냥 싸움해가지고 국민들을 반일 선동을 해서 또 조국과 같은 걸 통해서 조국 지지 세력을 만들어내고 일본에 대한 반일 선동 세력을 조직해내가지고 자기네들 세력을 똘똘똘 뭉치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국가를 내다 버린 적은 옛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국민들이 그거 가만두지 않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문재인이 남해 마라도까지 가고 2호도 가지 않은 게 중국 시진핑 기쁨조 비행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2호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호도까지 비행하지 않은 거, 이거는 2호도를 중국 시진핑에게 상납하겠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한박도를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남쪽으로는 2호도를 중국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고 얼처구니 없게 일본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이런 멍청한 짓거리는 문재인의 운명을 재촉할 따름입니다. 원칙도 없이 남한테 호구짓하고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남한테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면 그런 놈들은 동네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도 살아남지 못해요. 문재인이 하는 짓이 지금 잠깐 희열을 느낄 뿐이지만 문재인의 운명은 다 돼 간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서해 친중 비행 다 그런 거죠. 자, 서해 직도까지만 비행을 한 것도 여기에 평택 미군 기지가 서해 작전을 할 때 중국 시진핑에게 우선권을 줘버리면 미군이 서해 앞바다에서 작전하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이게 의도적으로 직도까지만 비행함으로써 반미를 은연중에 내비친 게 아니냐. 친중은 확실하게 꼬리 흔들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영공 수호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일 선언을 한 비행이고 반미 선언 비행이고 친중 선언 비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